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법연에서는 공심 하나만으로 정신과 육신을 이 회상에 바친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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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튜디오가 더욱 힘차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힘찬 기운이 전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경천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보우 교무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합천평화고등학교의 장경천 교무님 그리고 광주 전남교구 사무국의 김보우 교무님 두 분을 모시고 법연을 진행할 텐데요. 실은 우리가 다 법연이죠. 법연이고 함께 수학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지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스튜디오에 오셨는지 어떤 법연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함께 추천교무님이 갔고요. 네. 그리고 영산 순학대학교에서 같이 수학을 했었습니다. 추천 교무님이 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디서 근무를 인연이 되었길래 그렇게 됐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추천교무님 인타원 장행성 교무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맺어주셨고 큰 고모하고 또 동기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인연을 했었습니다. 추천 교무님이 같으신 분은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질문,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두 교무님들은 어떻게 원불교와 처음 만났을까? 그 처음 만남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 경천 교무님 원불교와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태어나 보니 인연이 돼 있던가요? 네, 저는 태어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네.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와 함께 했었고 언제나 제가 살아가면서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당이라든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종로교당 다니셨고요. 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잘 다니시진 않았지만 저희 큰 고모, 작은 고모가 다 교무님이셔서 네, 그게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교무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누구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큰 고모님, 네. 작은 고모님. 저는 지금 열반하셨지만 큰 고모께서는 여타원 장원심 교무님이시고요. 네. 작은 고모께서는 송타원 장원경 교무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원불교와 뗄 수 없는 그런 원불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네요. 네. 어릴 적부터 그러면 유년회부터 서서히 원불교와 이렇게 물들어지는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훈련, 학생 훈련 모든 훈련을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원광 어린이집도 다녔었고. 원광 어린이집 그 명문 네. 원광 어린이집을 나오셨단 말입니까? 예. 상당히 그 원불교로서는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계셨네요. 네. 법명도 지금 대산종사님께서 지어주신 법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태어나자마자 네. 저희 큰 고모께서 대산종사님한테 가셔서 이 아이한테 법명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이거를 바로 호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름과 저희 법명이 같습니다. 법명과 호적명이 같은. 예. 제가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거든요. 저는 김홍철이 숙명이고 김홍기가 법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출가 이후로는 숙명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뭐 은행 가서 쓸 때만 쓰지. 그러니까 이게 김홍기 아니냐 숙명이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 상당히 좀 불편할 때가 많은데 네. 같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그 법명과 같으니까 옛날에 좋은 점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근무하면서 네.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녀 낳으신 분들은 법명과 숙명을 하나로
하나로 해결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가 인연이 되셨네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불교 집안에서 또 원불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물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원불교와 첫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보호교우님은 어떠신가요? 원불교와 첫 기억, 첫 인연 어떻게 생각이 나시는지요? 네, 저도 경천 교우님과 같이 네. 눈 떠보니 눈 떠보니. 원불교더라고요. 눈 떠보니 교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법명과 숙명이 같으신 건가요?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네, 저희 할머니께서 교당을 다니셨고 네. 그래서 그 교당에서 법명을 받아 오셔서 그때 이름이 김도인이었는데요. 도인이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 받았던 법명이 네. 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한 20 몇 년간 살다가 네. 이제 출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법명을 또 한번 바꾸게 됐습니다. 왜 바꾸게 되셨나요? 제가 딱 들었을 때 도인 상당히 부담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명이 도인이니까 얼마나 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꾸셨나요? 아니면 도인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바꾸셨나요? 어릴 때부터 이름 가지고 좀 놀림을 받은 부분도 있긴 하고요. 도인이라고 하면 야 도인이 왜 화를 내?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든지 다 도인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우 네. 그 법명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법명은 좌산 상사님께서 지어주셨고요. 네. 제가 중간에 이제 법명을 바꾸게 된 것은 이렇게 출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일들도 많았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랬던 내가 살았던 삶을 좀 더 이제 새로운 그 법명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고자 네. 그렇게 이제 법명을 받게 되었고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명 보우라는 법명은 넓을 보자에 비우자 이렇게 네, 한자를 쓰고요. 네. 좌산 상사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법의 은혜를 널리 내리는 사람이 되라 네. 라고 이렇게 지어주셨고 네. 처음에는 그 뜻을 받들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이름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다. 네, 최근에는 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눈 떠보니 교도 상황이신데요.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 의지로 원불교를 다니는 것과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학생회 때까지는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릴 적 교당에 대한 추억을 고등학교 때까지 시절로 좀 한정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영산으로 훈련을 갔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훈련. 어린이 훈련을 갔었어요. 네. 근데 갔을 때 그때 교무님이 김조영 교무님이셨는데 네. 교무님 그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아하. 부겸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네. 에너지가 넘치셔서 아이들 다 데리고 네. 가자 그래서 가셨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음. 너무 춥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저수지를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에요. 예, 저수지를. 예,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하하. 저수지에 들어가서 한 무릎 높이 정도? 그래서 네. 물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울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울면서 나와서 막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보다 어린 애들도 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네. 영산에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애들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 신발 말려주시겠다고 신발 아궁이다 넣었다가 다 태워 먹으시고 아하.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힘든 와중에 집에 와서 아이들이 다 네. 너무 힘들었다, 괴로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다음 훈련을 미리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아하. 그 다음부터 코를 깨서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지금 아까 조금 빨리 지나가서 그 교무님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뭐 돌려보기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시는데 네. 그 교무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김조영 교무님이시고요. 네. 제가 실습 갔을 때, 그 대학원 때 실습 갔을 때 오숙교당에 계시면서 또 굉장히 또 인연이 깊고
제가 참 존경하는 교무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방학 되면 12월이나 1월, 뭐 2월 정도였을 텐데 그때 어린이들을 저수지에 넣어놓고 니들은 강하게 커야 된다. 앞으로 니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더 어려운 일,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갔다 와서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내년 훈련 우리 또 보낸다. 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크셨네요. 그게 출가하는데 밑거름이 됐나요? 조윤기 교무님 보고서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저 훈련 때 정말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가도 한 명 나왔던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저한테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훈련을 재밌고 또 편하게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론 강하게 네. 하는 것도 먹힐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강력한 훈련. 지금 들어도 야 진짜 센 에피소드가 되셨네요. 그 이후에 학생회나 이렇게 여러 교당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교당 소개도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요. 어렸을 때 다닌 교당은 이립교당을 주로 다니고 그 전에는 이제 함열에서 다녔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다시 가면서 서울에서는 신촌교당을 잠깐 다녔었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음악 활동한다고 네. 고등학교 때는 거의 못 다니다가 음.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서부터는 북일교당을 좀 이제 다녔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당을 잠깐 쉴 때도 어릴 적 유년부 때 받았었던 강력한 훈련, 그걸 밑바탕으로 원불교를 떠나지 않고 출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교우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렇게 세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센 추억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요? 네, 그 눈 떠보니 이제 원불교 교도였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유년 시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교당을 다니고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처음 이제 남부민에서 태어났을 때 하고 제가 한 2살쯤 됐을 때 계금으로 이사를 가서 그 교당을 다녔었는데 이제 어릴 때 얼마나 장난도 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경종 속에 막 들어가서 막 경종 속에 안 들어가고 출가한 어린이들이 없을 정도로 경종은 모든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공간이죠. 아마 그래서 역시 들어가셨군요.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고 많이 이렇게 그것도. 네. 그리고 뭐 목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놀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네, 이런저런 핑계와 더불어서 이제 게임이 너무나 재밌던 나머지 네. 네, 교당과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관리하시는 교무님이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게임에 빠져 있다고 출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은 게임에 빠져 있다가 다시 나오면 되니까요. 영원히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다가 스스로 원불교를 내가 이제 자력으로 자의사로 내가 원불교를 다녀야겠다 했던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음악하느라 오랜 기간 또 군대 가서도 원불교가 2년이 없다가 그래 내가 교당을 다녀야겠다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경천 교무님 같은 경우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 큰고모가 그때 암이 걸리셔서 원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큰고모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큰고모가 이제 많이 심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근데 제 옛날에는 큰고모를 좀 무서워했어요. 근데 무서워한 게 그냥 뭐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웠어요. 그냥 교민들은 안 무서웠는데 네. 고모가 별로 교류가 없잖아요. 고모가 그때 구미에 계시고 울산에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거의 교류가 없는데 가끔씩 오시면은 왜 같은 교무님들 고모는 자꾸 피해자니까 이렇게 피하다가 그 암이 걸려서 원병원에 있었을 때는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재밌게 지내고 고모가 또 밥을 천천히 드시니까 고모 식사하실 때는 전 자고 있고 그러면서 고모가 네가 이제
교당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옛날에 이리교당 다니고 이랬을 때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교당을 다시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북일교당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교당 다시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다니면서 그때 정말 재밌게 다녔어요. 청년 활동도 너무 재밌었고 학생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때 불교당이 참 잘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청년회장 할 때도 정말 너무 잘해서 너무 잘 돼서 이 교구에서도 참 주시를 많이 해주셨고 그렇죠. 저희 교당 교무님께서도 정말 지원 많이 해주셨고요. 네.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모 영향으로 청년회 활동을 스스로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교화의 재미, 청년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하면서 출가 마음까지 그때 내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때 출가의 마음을 냈었는데 근데 출가의 마음을 내면서 나와서 그 영향이 있었는지 네. 청년교화와 학생교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청년과 학생 어린이 교화에 할 수 있으면 그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청년들 혹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가 과연 쏟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또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대학을 다니시면서 전공을 음악을 하신 건가요? 대학교는 원광대학교 음악대학을 나오고 네. 대학원도 이제 교육대학원을 동대학원을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계속 전공하다가 이제 영산대학교로 편입해서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예. 악기는 어떤 악기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악기는 플루스를 전공했고요. 네. 이 전공하면서 이 교단 내에서도 악기로 좀 많이 활동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했었고요. 많이 불러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제 음악을 전공한 교무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함께 정말 어떤 작은 연주에 또 이게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교환은 어떨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연주를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걸 하면서 성가도 제가 꼭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교도님들이 다가오는 그 음악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네. 또 외국에서도 외국 교도님들이나 그냥 일반 이 외국 분들이라도 음악을 통해서 감동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전해지지 않는 네. 그 음악적 메시지로 해서 교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간간히 이제 행사가 있을 때 도저히 뭐가 안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와가지고 한 번씩 하세요. 교무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거부하지 않거든요. 네. 알겠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연주를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원불교 교무님이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 멋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교화도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교무 훈련 때 저도 우리 경천 교무님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 모습이 더 멋있었거든요. 또 정복을 플룻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정복을 입을 수 있고 정복을 입고 연주하는 교무님은 우리 교단에 귀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한 것도 그게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정말 뜻을 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학교 차원을 넘어서 더 지역이나 또 교단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함께 염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게임에 흠뻑 빠져 있어서 교단과는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가를 해서 앉아 계시는데 나를 다시 교당으로 가게 한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었는지. 네, 저도 경천 교무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부터 제가 다녔던 대신교당에는 이제 청년회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돼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 근처에 있었던 이제 교구교당이죠. 부산교당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청년들과 함께 대학 선방에 이제 가게 된 것을 인연으로
그 원대현 임원도 하게 됐었고요. 네. 네. 원대현 임원 1년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한 것들이 다시 저로 하여금 원불교에 대한 인연을 다시 또 맺어주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 할머니가 그즘 열반하셨어요. 네. 그러던 것들이 이제 함께 좀 영향을 미쳐서 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지만 원대현과 함께 이런 힘든 어려운 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네. 네, 그걸 계기로 이제 출가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보겸이도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사실 출가 전까지는 크게 관심은 없었고요. 네. 영산선악대학교에서는 매년 이제 그 학생들이 음악회 합창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출가한 해부터 2학년 편입을 했으니까 네. 3년 그렇게 이제 합창 연습을 계속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응준 교무님이 영산선악대학교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레슨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덕을 많이 본 케이스지 않을까. 네. 요즘 네, 많은 분들이 네.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그때 이렇게 트레이닝 받은 것들이 제 목소리를 좀 더 찾게 해줬고 네. 그 첫 해 대구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네. 약 500~600명 정도 앞에서 네. 그렇게 합창을 하고 나니까 뭔가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경도 해야 되고 성가도 불러야 되고 맞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목소리도 좀 더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학부 이렇게 다니면 한 3년쯤 지났을 때 네. 4학년쯤 되니까 성가 부르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이 좀 많이 없어졌고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자신감으로 저에게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서 네. 지금도 어디 나가서 네. 뭐 이렇게 성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광주 전남교구의 원음합창단인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신기한 것이 네. 그 원음합창단의 지휘자로 응준 교무님이 와서 또 지도를 해주셔서 네. 네. 아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본인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 노래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이 타이밍에 얼마나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지. 왜냐면 한 소절이라도 우리가 들어봐야 본인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할 것인지. 그래서 좋아하시는 성가 짧게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신다면 요청을 이거 갑작스럽게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 그 광주 전남 교구에서 합창단 연습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10월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 인천 교구 주관으로 해서 원어합창단 전국 원어합창단 지금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곡 중에서 한 곡 소절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자신 있는 즐겨 하시는 성가 있으면 한 소절 잠깐 불러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역시 목소리가 하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도 안 되신다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성가 48장이 저한테는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 성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는
나가 즐거이 법문을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 되도록 나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 되도록 나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지금 박수소리 들리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힘껏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표정까지도 지도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표정은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네, 트레이닝 받은 겁니다. 트레이닝. 네. 뭔가 이 스위치가 이렇게 딱 전환되는 느낌이, 저는 어두운 길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작이 벌써 딱 어두운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포스가 정말 같은 어떠신가요? 음악을 전공하신 입장으로. 트레이닝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잘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 플룻이 있으면 이때 딱 그걸 반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특집으로 한번 다시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좋은 목소리와 또 이것을 트레이닝하고 또 성직자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꼭 필수로 해야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진 않으셨잖아요. 네. 처음엔 잘 못하셨다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니까 좋아지신 거고, 이 트레이닝 받기 전에는 어두운 길게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셨지만 트레이닝한 이후에는 어두운 길 이렇게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트레이닝해 주셨다고요? 네, 영산설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응준 교무님이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응준 교무님, 10월 달에 전국 합창대회를 준비하시는 많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고, 또 이참에 어느 합창단에도 직접 문을 노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들어집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영산선학대학을 함께 다니게 되십니다. 학년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3학년이었고요. 3학년? 저는 4학년이었고요. 4학년? 보호교무님이 3학년으로 2학년 편입되더라고요. 두 분 다 편입을 하신 거네요? 편입했습니다. 그럼 2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겁니까? 네, 두 분 다? 저는 3학년을 3학년으로 편입해서 4학년 됐을 때 2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거네요. 네. 두 분이 함께 좋은 추억이 혹시 있으신다면? 저희가 보호교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이 성가 지도를 했었어요. 그 성가 지도라는 게 저녁에 저희가 연불할 때 한 편씩 한 곡씩 성가를 그렇게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신지경 교무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노래를 같이 하면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교무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피아노 반주하고 보호교무가 성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플루트 연주하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네, 피아노는 거의 음악하면 거의 기본으로 하는 거라 피아노도 좀 하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경천 교무님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구상하셨다가, 왜냐면 대학원까지도 음악 전공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출가를 결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이제 계속 꿈꿨던 건 뭐냐면은 시립교향악단을 들어가서 연주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립교향악단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단 내에서 저한테 이제 요청하는 사회가 이제 교당에서도 그러고 총부에서도 그러고 한 번씩 연주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많이 갔었어요. 많이 요청하고 저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속단 말로 하면 돈이 좋았죠. 이렇게 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저도 자취할 때니까 배고플 때니까 이렇게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받고 또 이걸로 잘 상황하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그거더라고요.
교도님들이 제 연주를 듣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처음에는 그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로 받으니까 좋은 거다였는데 이제 옮겨진 거는 이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는 거에 느껴졌어요. 이게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아까 저희 큰 고모도 말씀해 주셨지만 큰 고모가 열반하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열반하시면서 주위 분들한테 얘가 출가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호상소가 있었죠. 네. 그때 큰 고모가 열반하실 때 교민들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아이고 네가 출가를 한다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말도 안 했는데,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주변에서는 네가 출가한다고 이렇게 벌써 출가한다고가 했는데 거기서 큰 고모가 하셨던 이 말씀을 그때 듣고 아차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안 할 겁니다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만 하고 나중에 그게 지나가서 네.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교당에서 다녔던 이 마음까지 넘어오면서 여기 조금씩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딸칵 넘어가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출가를 해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거를 교단에 좀 보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은 내가 그걸로 이 교단의 음악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교화 활동도 잘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큰 고모님께서 어찌 보면 그 열반 하시면서까지 마지막 그 염원을 정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 다리만 건너더라도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문 오셔가지고 아이고 출가한다면서 근데 그런 게 또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그 마음까지도 내어지셨네요. 큰 고모님의 염원이 굉장히 크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교무님이 되셨고요. 네, 보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어쩌다가 이게 출가를 한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출가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네, 지금 와서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아마 그 나중에 이제 추억의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완도 소나물연원에 가족이 가서 대산종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와, 완도에서 대산종사님과 찍었던 사진이면 한 30년 가까이 오래된 사진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지 돌 조금 지났을 때의 사진이고, 저는 쌍둥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란성 쌍둥이고, 이제 여자 동생이 있는데, 거기 사진에 나중에 보시면 아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네,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 이제 동생이 차에서 자고 있었다. 네. 그때의 대산종사님과의 인연이 지금 저는 이제 출가를 해서 교무로 살고 있고 동생은 이제 원불교와는 조금 연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당에 다녀보면 어른들이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출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쌓이기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열반하시면서 그때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그 기독교 성직자인 목사의 길을 택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출가를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성직자를 둔 친구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인연 그리고 주변의 권유가 자연스럽게 출가의 삶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도에서 대산종사님과 찍은 사진. 자, 사진을 좀 보면서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이 이제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두 분은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진 완도 사진입니다. 아이는 한 명이고요. 네. 놀랍게도 쌍둥이인데 아이가 하나고 자고 있는 아이를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서 차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이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긴 했는데요. 네. 출가를 한 이후로 이 사진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찾은 거네요. 네, 찾아서 지갑 속에 한창 계속 보관해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출가해서 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씨앗 하나가 어떻게 발현될지 발화될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 정말 저 어릴 적에 대산 종사님 품에서 찍힌 아이가 이렇게 멋진 교무님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지 정말 우연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법연이 담겨져 있는 사진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은 서운의 밤. 저도 정읍교당 학생회를 다녔습니다만 학생회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열심히 준비해서 가을 학기 시작되면 서운의 밤을 했었거든요. 서운의 밤, 어디 교당 서운의 밤입니까? 저것은 이리교당에서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 왼쪽 맨 아래에 보면은 네. 제가 있고요. 네. 그 옆에는 지금 김도준 교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보면은 김성광 교무가 있어요. 하하, 그때 중학생들 네. 출가를 많이 하셨네요. 예, 도준 교무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네. 성광 교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원불교 와가지고 교무로 다 만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얘기도 많이 하고 저 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때 형 누나들 뭐 동생들 해가지고 서원의 밤으로 정말 대동단결 해가지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때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청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원의 밤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그 우리 교도님들 보시면 사춘기 시절 정말 어디 방황할 틈도 없이 교당의 누나, 형, 친구들 만나면서 그 어려운 시기, 사춘기 시절을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창시대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자양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발광하자. 어떤 사진입니까? 저 사진은 제가 출가하고 세도반 훈련할 때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는 삼바째고요. 네. 삼바째를 저 때 비바람이 엄청 몰아쳤어요. 네, 그래서 눈도 같이 오고 비도 섞여서 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저 때 왔을 때 저 플래카드를 들면서 네. 이거 빨리 하고 좀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발광으로 정말 웃으면서 이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렇게 할 때가 또 언제였나. 참 나름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 때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유년의 훈련에 가서 저수지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가 힘들었습니까? 저수지가 더 힘들었습니다. 저수지가 더. 예. 그때보다 힘든 것은 없다. 그럼요. 그 교훈을 확실하게 교무님께서 선물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 하와이 교당입니다. 예. 저 때는 저희가 글로벌 선악 연수를 이제 보내주셨을 텐데 그때 가서 하와이 국제훈련원에서 기거를 하면서 하와이 교당에도 이제 같이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하와이 구경도 하고 했을 때 네. 그때 하와이 교당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교당. 도반과 함께 어느 사찰 같습니다. 저기는 제가 불갑사로 생각이 드는데 네. 영산 선악대학교에서 있으면서 그 영광에 가면은 불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인데 네. 거기서 같이 이제 도반들끼리 가가지고 단회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유지를 해보면 네. 단회 때 그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도반들과 함께 단회도 하고 또 소중한 법정도 나누고 지금은 각자 근무지에서 열심히들 교화를 하고 있는 도반들에게도 한 말씀 짧게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힘내서 힘들어도 같이 연락하면서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힘들 때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같이 수확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이요.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이제 글로벌 소년연수 2번째 갔을 때인데요. 네. 다른 도반들은 다 다른 데로 갔어요. 저만 응진교무님과 같이 이 총장님께서 너 음악 활동을 계속 하니까 가서 레슨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응진교무님 같이 응진교무님 나오신 피바디 대학으로 가서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교당들도 돌아다니면서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저 때는 저 교당이 LA 교당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LA 교당 가서도 교도님들한테 연주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야, 저 표정들 보십시오. 공연했던 때의 장면인데요. 자, 이 설명은 보교무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제가 처음 학교 들어가서 2학년일 때 네. 원기 97년도에 아마 했던 사진인 것 같고요. 네. 이때는 대구 교구에서 진행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저 때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때 부모님도 오시고 참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응준 교무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공연에 참 오셨던 교도님들이 정말 잘 들었다고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싱어즈 이름이 어떻게 되죠? Y 싱어즈. Y 싱어즈. 영산의 Y와 네. 싱어즈, Y 싱어즈. 서로 다른 음을 내면서 그 다른 음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만들어진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커다란 메시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시나요? 저 때 굉장히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저녁에 저희 묵학 시간이라고 있었는데 네. 일주일에 거의 한 2-3번 정도 그 묵학 시간을 빼고 연습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동작들이 그래도 조금씩 절도에 맞고 그런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응준교무님께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요. 네. 처음 그 영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지금도 이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 덕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교무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음악 활동 꾸준히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청소년들과 함께 행복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진이신지요? 제가 발령받고 처음 진행했었던 학생 훈련이고요. 어디 교당으로 첫 발령을 동진주 교당으로 발령 동진주 받았습니다. 교당의 네. 우리 학생들. 예, 발령을 받았었는데 저 중에 지금 제 머리 위에서 오른쪽 네. 맨 뒤에 있는 학생인데 저 친구가 지금 익산의 원광대학교 교학과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출가를 했나요? 네. 세상에. 그때 훈련을 어떻게 힘들게 시키셨나요? 아니면 힘들게 시켰다기보다는 애들이 네. 원하는 대로 시켜지면서 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면서도 그냥 차로 다니지 않고 네. 서울이니까 네. 니네 한번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해 보자. 그래서 그때 그게 좀 애들한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네. 근데 애들이 힘들었으면서도 저 기억을 아직도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게 확실히 많이 남아요. 지금 답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어야 된다. 쉽다고 편하다고 좋은 거 아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론인데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시민들에게 차와 떡을 공양합니다. 동진주 교화 시절의 사진 같습니다. 네, 동진주에서는 원다회라고 해가지고 차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주 시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주에서 행사 같은 걸 할 때 초청을 해서 차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차를 대접도 하고 하는 거를 많이 초청을 하는데요. 네. 그 와중에 저기는 진주교당 앞인데요. 네. 저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 공양, 떡 공양을 하면서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너무나 좋은
정말 좋은 취지에 그리고 원불교를 격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 원불교 학생의 여름 봉사 훈련입니다. 예. 네. 저것은 경남교구 학생 훈련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출가했던 학생이 지금 제 머리 위에 또 있네요. 항상 네. 머리 위에서 네, 그러네요. 더 교무님보다 더 훌륭한 교무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는 소록도였고요. 네. 지금 소록도 교당이고요. 소록도에서 아이들이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봉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많이 느껴봐라 하면서 봉사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즐겁게 또 놀기도 했고. 근데 거기가 아까 계속 힘든 얘기만 하는데 숙소가 좀 이제 힘들었어요. 네.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고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뜨거운 네. 물 안 나온다. 네. 벌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가라.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했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힘든 훈련이었고요. 야, 저 사진은 상당히 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처럼 네, 아름답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것은 그 익산 총부에서 진행됐던 청년 교류 퀴즈 대회였는데요. 네. 저 때 갔던 학생들은 경남 교구 학생들 갔었는데 이제 청소년 대학생 지도 교무님하고 네. 저하고 이제 저도 원진회 소속이니까 같이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 교류 퀴즈를 했었습니다. 자, 사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배추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배추인가요? 저 배추는 상사원에 제가 간사로 근무를 할 때 네. 그때 이렇게 했던 배추 김장 한 번 했을 때 네. 했었던 배추고요. 네. 한 번 김장할 때 저렇게 많은 김장을 하십니까? 네, 지금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했을 땐 약 3,000포기 정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000포기의 김장, 금마상사원입니다. 네. 네.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까? 주로 나르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숨죽이는 역할? 어떤 역할을 간사 때는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는 분들이 본공의 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예, 젊은 남성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배추도 나르고 네. 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고 기억이 나는 것이 금마상사원 넓긴 합니다만 네. 그 상사원 터 안에서 하루에 2만 보를 넘게 걸었던 와. 네. 그 집안에서만 2만 보요. 예. 정말 열심히 간사 시절을 네, 저 사진 하나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가해서 스승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저희 출가 당시에 이제 총장님이셨던 수산 김경일 교무님과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출가 때의 마음이 새록새록 나시겠습니다. 자, 봉도 청소년 수련원 첫 근무지신가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 발령지로 서울에 있는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 가게 됐습니다. 네. 처음 갔더니 저렇게 이제 환영을 한다고 배너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네.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일반 교당처럼 많은 교도님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때 이제 건산 김관진 교무님께서 네. 원장님이셨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배너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간사 시절이 아니라 이제 네, 교무가 됐고 네, 정토님과 함께 상사님께 인사드리러 결혼식 왔습니다. 끝나고 아마 한 2, 3주 뒤쯤에 인사드린다고 네. 그렇게 갔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연락하셨지만 역시 많은 우리 중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우리 자산 상사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네. 아이 이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아이 이름은 김경태입니다. 경태. 네. 어떠신가요? 가정을 이루고 교화하시는 게 이렇게 만만치도 않을 수 있고 또 더 큰 보람일 수도 있고. 네, 경천 교무님이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 있다. 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힘들지만 싶습니다. 보람있다. 상당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부에서 플룻을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네. 출가식 때 그 연주를 좀 해달라고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연주를 예, 좀 후배들을 위해서 해달라라고 해서 네. 연주를 했었는데 네. 제가 95년 원기 95년도에 그때는 멋모를 때였어요. 네. 좀 와서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출가식을 모르고 그때 갔었어요. 네. 그래서 연주를 하고 그때는 멋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연주를 할 때 내가 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연주를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저도 벅찼어요. 굉장히. 예, 그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너무나 정말 뜻깊고 그걸 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음악을 통해서 앞으로 활동들을 꼭 연기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 학생들에게 뭔가를 지금 수여를 하고 계십니다. 장학증서 수여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서 학교에 발령받아서 처음 연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네, 곳이 합천평화고등학교입니다. 네,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증서를 수여하는데 이때 대학개교 절이었고요. 네.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거는 학생회장한테 수여를 하거든요. 저 친구가 학생회장으로서 잘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네.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지도한다는 게 이제 기숙 학교잖아요. 네. 아이들과 함께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랑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거를 이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춰가자라는 기조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절대 내가 선생이고 내가 교무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날 존경해야 돼라는 것은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장난기가 굉장히 많고 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권위적인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막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표현하기를 네. 지금 표현하기를 교무님은 교무님이세요? 체육 선생님이세요? 음악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맨날 운동도 같이 하고 네. 악기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악기도 가르쳐 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힘든 거 있으면은 같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에서도 힘드니까 법회 보면서도 간식 같은 거 좀 맛있게 해가지고 주다 보면은 그게 이제 교화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들도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네. 스스로 좀 찾아오고 그런 계기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직을 이수를 하셔서 현재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는 음악 선생님이시고 아닙니다. 저는 마음 공부 강사로 있고요. 마음 공부 선생님이시고 예, 음악 선생님은 아닙니다. 음악 선생님은 아니시고 네.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악기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 지도도 해주시고 네. 합천평화고등학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학교 자랑이나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학교는 원래는 원경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합천평화고등학교로 개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중요한 상황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공부, 두 번째는 환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환경 학교로서 지금 경남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을 중요시하는 학교들이 다 많이 있지만 네. 저희 학교가 제일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환경 전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환경 교육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희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마음 공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하지만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하는 거의 1번이 마음 공부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들어올 때 제가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마음 공부를 애들이 1학년 때 잘 모르지만 2학년 때 좀 더 순숙해지고 3학년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많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에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다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끔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강조가 될 상황인데 정말 우리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커리큘럼처럼 마음 공부를 지도하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보내주시면 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정성을 더 들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도서관 같기도 하고요. 어떤 강당 같은 곳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십니다. 저곳은 저희 학교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마다 조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조회 때 저희가 저기서 이제 제가 법문도 하고 하지만 저 시간은 이 1년에 2번,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서 마음 공부의 날이라고 해서 마음 공부 전일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설명도 하고 마음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강평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마음 공부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두 분이 오늘 이 법연으로 오시게 된 추천 교무님이 같으시죠? 추천 교무님 소개와 함께 네,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추천 교무님께서는 퇴임하셨고요. 인타원 장행성 교무님이십니다. 행성 교무님은 저희 큰 고모하고 동기시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참 이쁘게 봐주셨어요. 제가 근데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도 많이 다쳤거든요. 네. 근데 그 병원에 근무하실 때 네. 저희 뭔 일만 있으면은 들쳐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러셨군요. 들쳐고 가셔서 얘 좀 봐주시라고 하면 저희 교무님께서 얘 또 데리고 왔냐고 이러면서 많이 그러셨던 분인데 출가한다고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해줄게. 내가 추천해줄게 라고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정말 너무 과할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교무님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금도 저는 이제 저희 추천 교무님 생각하면은 항상 푸근하고 좋아요. 네. 그러면서 교무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교화는 정성이다. 정성을 다해서 해라라는 것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첫 교좌였던 동진주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스승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사진관이었습니다. 합천고등학교의 장경천 교무님 그리고 광주 전남교구 김보호 교무님은 아름다운 어떤 삶의 과정이 녹아있는 추억의 사진관이었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